안녕하세요. 산드라입니다. 제가 지난 첫 달 매출 후기 영상 뒤로 업로드가 없었는데요. 유튜브 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접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2달 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1월달 새해를 맞이해서 좀 잘해보자,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1월달에 저희도 설날이 있듯이 중국에 춘절이 있어요. 춘절 연휴는 굉장히 길어서 1달 넘게 쉬는 곳도 있는데 중국의 연휴가 기니까 제 마음도 의지가 좀 약해지면서 느슨해진 점도 있었고요. 막상 그 춘절을 겪고 지나고 나니까 이때 중국에서 뭐 배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문 취소 방어하는 거는 기본이고 국내나 일본 뭐 다른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국내 위탁하면 이런 거는 전혀 생각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정말 저한테 많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3년 넘게 써왔던 제 핸드폰이 물에 빠지면서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AS 센터도 가봤더니 메인보드도 바꾸고 뭘 바꾸고 하면 고칠 수는 있는데 데이터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필 저런 사람은 왜 데이터 백업을 하나도 안 해놨을까요? 여기서 정말 1차 멘붕이 왔고 급한 대로 고객님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니까 몇 년 된 노트 7 핸드폰 꺼내서 겨우겨우 이제 어플 깔고 뭐 인증하고 공인인증서 설치 이것 때문에 한 며칠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부랴부랴 급한 불을 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그 시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개인적인 그런 슬픔과 아픔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다시 일상에 복귀를 하려고 왔더니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3주가량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재택근무를 같이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업로드나 제품 소싱 이런 거를 집중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낮에는 거의 일을 못하고 주문 처리만 하고 밤에 애들 자면 뭐 대량 업로드하고 부랴부랴 몇 개 뭐 물건 찾아서 소싱하고 업로드 겨우 하고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춘절이 기니까 잘 대처해야 한다 해서 주문 취소 당하지 않도록 고객님이 하시지 않도록 그런 거는 잘 나름 넘어갔는데 국내에서 택배 파업이 너무 길어서 거기서 이제 주문 취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연휴를 다 거치고 배대지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서 이제 와야 되는데 한 달 반이 넘도록 물건이 계속 이동이 안 되고 멈춰있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못 기다리겠다 주문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택배 파업이 불러온 나비 효과로 이제 반품가 어떻게 보면은 로스도 생기고 그런 재고 처리 이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반품과 재고는 셀러의 숙명과도 같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 말고는 그런 주문 취소나 반품으로 인해서 뭐 멘탈이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1월 달에는 설 연휴, 춘절 연휴, 그다음에 택배 파업, 이제 핸드폰 고장 그리고 시주모상 당하고 아이들 계속 가정에서 케어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1월 달에 발생한 매출은 344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뭐 반품 비용 뭐 고객님한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얼마 깎아드릴게요, 뭐 페이백 해드릴게요 이랬던 그런 로스트 비용 다 포함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빼고 마진 계산해보면 제가 가져가는 마진은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진은 괜찮았다. 1월 달에 주로 나갔던 물건들이 가구, 인테리어 자재 이런 것들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반품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만큼 로스 비용도 커지더라고요. 기본 로스 비용을 매출의 3% 정도는 잡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구나 대량으로 인테리어 자재를 구매하셨던 그런 것들이 반품이 돼버리니까 정말 좀 처치곤란이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도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겪었어요. 반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이 되고 한 달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반, 두 달이 다 돼가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반품을 하셨는데 쿠팡에서 반품 처리를 하면 저한테 뭐 고객님 반품을 하셨으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게 없고 그냥 반품 수락해서 다 환불 처리되고 저한테 그냥 물건 회수해라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갔던 상품 중에 하나는 경첩도 있었는데 그 경첩도 반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경첩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주문을 하셔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님의 고객분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경첩이 안 오니까 계속 못하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죄송했고 이게 또 저 그 물건이 안 오는 바람에 고객님까지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떡하지 해서 이제 사정사정 해서 다행히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해서 이제 2만 원 페이백도 해드렸고 물건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반전인 거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분께서 고객님께서 경첩 사이즈를 잘못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반 넘게 기다렸던 그 경첩이 고객님한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저에게 급하게 다시 경첩 사이즈 이거 필요한데 다시 주문해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제품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를 찾았는데 재고가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는 근데 내가 이 경첩 사이즈 이만한 거는 필요가 없고 갖고 있어도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 면심으로 반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은 단순 면심에 의한 반품 배송비를 토해내셨고 저는 그렇게 경첩을 받게 되었죠. 대량으로 받게 돼서 이걸 어디다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시댁에 싱크대 문자 쿵쿵 닫히는 거랑 좀 삐걱거리는 거 이번에 가서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어떻게든 안 되면 우리 집 경첩 바꿀 때 되면 이거라도 바꿔야겠다 이러고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문은 좀 고객님과 저에게 서로 아픔만 남긴 오더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아이템 인어가 돼가지고 잘 나갔던 상품 중에 커피 그라인더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반품이 된 거예요. 고객님이 물건 받아서 잘 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게 됐는데 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 그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점은 쿠팡이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 이렇게 고객님이 반품을 요청하셨으면 판매자인 저에게 설명이 다르다고 하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이나 언질은 없었고 그냥 고객님이 이렇게 반품 요청하셨으니까 얼른 회수해주세요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물건은 상세 페이지도 다 수동 번역하고 되게 신경 써서 올렸던 제품이라서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 회수하고 그 커피 그라인더도 무사히 잘 도착해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월달 한 달을 보냈고 2022년 시작과 동시에 시련을 맞이한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시련만 겪다 보니까 제가 일을 제대로 할 그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대량 업로드의 본질을 잊고 좀 지냈는데 막상 1월달 월말이 되니까 2월달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다. 제품 올린다고 올려도 몇 개 안 되는데 뭐 한 개 없고 진짜 매출 반토막 나겠네.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이제 2월달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1월달 한 달을 진짜 격하게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2월달은 그래도 그보다 낫겠지 약간 기대 그런 심리가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된 거예요. 에? 코로나?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겠지만 3주 넘게 가정보육을 하고 아이들 케어를 하고 있다가
첫째 어린이집에서 2월달 생일인 친구들 2월 16일 수요일인데 그날 생일 파티 할 거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 시작할 때쯤이어서 막 3만 명 나왔습니다. 막 4만 명, 5만 명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2월 생일이어가지고 고민 끝에 그 주 그냥 생일 파티도 하니까 한 주만 딱 보내자. 그 한 주만 딱 보내면 봄방학이 시작이 되고 다음 이제 올해 새 학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3일을 보내고 생일 파티까지 무사히 했는데 목요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고열 40도까지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이 말도 제가 가슴속에 좀 새겨놓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단 열이 그렇게 나니까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도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믿고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3일 뒤에 갑자기 둘째까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열이 나는 거예요.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둘째는 어린이집을 안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첫째도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첫째는 이미 뭐 열도 나고 이렇게 앓고 난 뒤라 딱히 증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PCR 검사 첫째, 둘째 다 받고 다음날 양성 문자 받고 저와 남편도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병간호하고 날 새면서 잠도 잘 못 자고 해서 좀 목이 살짝 칼칼했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PCR 양성이란 말을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독감을 안 알아봐서 독감이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몸살 같으면서도 몸살이랑 다른 살짝 결이 다른 그런 몸살 느낌으로 오한도 있지만 막 콧물도 나고 코가 맵기도 하고 눈도 좀 뻐근하고 아프고 끙끙 일주일을 앓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1월달도 되게 힘들었는데 2월달에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웬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일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런 하늘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안 좋으니까 그냥 며칠 좀 쉬자. 목소리도 아예 맛이 가서 나오지도 않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문이 한 건, 두 건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막 8만 원, 막 10만 원,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주문이 한 건, 두 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막 8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짜리 뭐 이런 제품들이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바이올린, 그다음에 열압차 기계, 그다음에 일렉 기타, 그리고 뭐 책상, 뭐 책장 뭐 이런 것들 이름만 들어도 무겁고 비쌀 것 같고 이런 제품들이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주문도 몇 건 안 되고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마진이라도 좀 높여서 내가 최대한 마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려면 제조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열이 막 38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진짜 제조사를 찾아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거래를 성사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코로나가 정말 피크로 아팠을 때 막 1688이랑 막 다 찾아서 제조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상품 이렇게 해주세요. 주문을 다 했는데 바이올린이 제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중국에서 만든 제품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똑같은 거는커녕 비슷한 건 1도 없는 거예요. 그 제조사를 찾느라고 하루를 날을 새버리고 했는데도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알리바바? 1688 말고 알리바바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알리바바 회원가입을 하고 정말 헤매듯이 찾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제품의 첼로를 파는 어떤 회사가 있길래 거기 메신저를 뭐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걸 몰라서 그 대표님? 거기 메일로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입니다. 악기를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메일을 읽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이 제품은 우리께 맞고 이 바이올린 뭐 주문 가능하긴 한데 이 모델은 제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제작을 하려면 생산 라인의 일정을 한번 봐야 되고 내가 우리 직원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우리 직원과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 회사의 직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고 컬러는 이 컬러고 여기에 추가 옵션으로 뭐 땅땅땅 뭐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자꾸 무슨 PDF 뭐 인보이스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꾸 보내주고 확인 컨펌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번역기식으로 막 돌려서 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맨투맨 사람과의 대화, 뭐 휴머니즘 있는 그런 대화를 했어요. 뭐 사옥하는 기분도 살짝 들기도 했고 자꾸 서류를 주면서 컨펌해달라 그리고 메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보내주니까 뭔가 정식으로 뭔가 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악기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고객님한테 안내를 드렸고 고객님이 그 악기를 위해서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 하셔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제조해서 곧 배달할 예정이고요. 그 코로나로 아픈 와중에 그렇게 제조사 새로운 곳을 찾고 알리바바에서 거래도 한번 처음으로 해보는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1월 달에 국내 상품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했기 때문에 안 돼도 한번 해보자. 못 먹어도 고 이런 심정으로 국내 상품 27개를 올렸어요. 이제 위탁 판매식으로 올렸는데 2월 중순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역시 해외 구매 대량 업로드를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2월 한 달을 보냈고 다행스럽게도 매출은 이제 558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제 뭐 로스 비용, 뭐 마켓 수수료 이런 거 다 빼고 보면은 마진율은 한 50% 정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픈데도 이런 성과가 나왔다,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매출 후기 글을 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 558만 원 안에 주문 취소된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걸 다시 확인 안 했으면 아주 축배될 뻔했는데 주문 취소 내역을 봐가지고 바로 차 내려놨고요. 주문 취소가 왜 됐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55만 원 정도 하는 겨울 옷이었어요. 뭐 무스탕 같은 그런 가죽, 고가 옷이었는데 그 주문이 3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보고 싶어서 거기도 제조사 찾고 이거 베이지 컬러, 이 컬러 있냐 계속 연락을 했는데 미안, 뭐 이 컬러가 있으면 사이즈고 이 컬러가 있으면 고객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이거 좀 제작 좀 해줘 이랬더니 춘절 연휴 끝나고 우리 2월 16일 이후로 공장 가동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연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월 16일이면 한참 중순이고 이제 봄옷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월 초반에 그렇게 150만 원의 매출 주문 취소권이 있었고 또 여기서 명언이 한 번 더 나오죠. 슬픈 예감을 또 틀리지 않아요. 거래는 안 됐고요. 근데 이때 또 느낀 점이 뭐냐면 계절 상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렸더라면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제 좀 주문이 발생해서 거래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중국에서 파는 옷이라고 하면 더 그럴 수 있는데 이 옷도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잘만 팔리면 완전 대박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2월 달에 찐 매출은 390만 원이고 기타 뭐 부대 비용 다 빼고 제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52%를 달성하게 됐고요. 보면은 12월 달 첫 달의 매출은 225만 원에 마진율은 55%. 1월 달은 이제 둘째 달인데요. 매출이 344만 원에 이제 60% 마진을 가져갔고 2월 달은 세 번째 되는 셋째 달인데요. 매출은 390만 원 정도 되고 마진율은 52% 발생했다. 이제 총 매출액만 보면은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진율은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제 기준에는 뭐 저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3개월 해보니까 어떠냐 소감을 제가 말해보면 일단 먼저 제가 캡틴 나나님한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서 과장님 온라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은 진짜 정말 유익하고요. 그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에 접목해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해보니까 되고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온라인 사업의 정말 기초다, 찐 기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갑자기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사업의 기초, 틀이 되는 그 뼈대, 기본을 수강료를 지불해가지고 혜택나라는 수업을 듣고 그 기초를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실행했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매출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반품 후기도 있고, 그런 진짜 정말 저의 실전 후기를 이렇게 남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제가 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저랑 안 맞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일을 찾아서 일단 여기서 배웠던 그런 기본, 기초들을 다시 적용해서 실행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제가 탄생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헤쳐나가고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렇게 크게 두렵거나 무서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배운 대로 해보니까 되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재미를 느끼고 있고, 강의실에서 배웠던 거, 이제 실전에서 쌓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쌓아놓은 다음에 정말 제가 잘하는 분야에 이거를 살살 녹여서 풀어낸다면 저는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그 노하우에 만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이 이제 산드라의 성장일기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제품 소싱하고, 키워드 찾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실 성장 기록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컨텐츠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 정성껏 시간을 쏟고 뭐 예쁘게 편집하고 이렇게 많이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지금 집중해서 하는 그 본업은 유튜브가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상 퀄이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영상도 딱 한 번에 바로 촬영하고 당일날 막 날 새서 편집하고 바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보니까 막 자막 오타도 많고 막 그래요. 말도 막 더듬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본을 이제 미리 써가지고 대본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할 시간이 안 되고, 서론, 본론, 결론 이 정도는 한번 정리는 해놓고 정리해놓은 거를 기억했다가 이제 찍으면서 그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인스타그램은 좀 틈틈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는 꾸준히 이제 그 제 소식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한 번씩 오셔서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스타 계정은 제가 그 채널 그 정보에 추가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뭘 파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팔아, 올린 제품만 하면 다음에 4만 개 정도 될 것 같아, 뭐 넘지 4만 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올리는 거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고 있거든요. 정말 대량을 하실 거면 이거 프로그램 정말 필수예요. 프로그램도 사실 서 과장님 만드신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 해보니까 반자동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반자동 올릴 때도 미서씨로 올리고 을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법이 어렵지가 않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면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하셔도 괜찮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고요. 아니 이거 지금 뭐 서과장님, 뭐 캡틴 나나님 미서씨 홍보 영상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영상 찍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딱히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제가 해왔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은 써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다른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까지 갈아탈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계속 미서씨를 쓰고 있고요. 주문 취합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샵마인을 쓰고 있고요. 샵마인도 좀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제품 수집이나 이런 건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제품 수집은 솔직히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해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집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가격 보고 비싼 거는 타오바오나 1688에서 찾아서 구매하는 편이고요. 아, 그럼 마진율은 어떻게 정하냐, 어떻게 설정하냐, 이렇게 막 또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이제 최소 마진은 40%로 정해가지고 설정해서 올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카테고리별, 상품별 좀 차등 적용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좀 적용이 필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작고 가격이 저렴한 거, 아니면은 무거운데 저렴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무게, 배송비 무게로 설정해서 판매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마진율만 높여서 적용을 하면은 터무니없는 가격,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정이 필요한 거는 무게로, 배송하는 그 제품의 무게로 판매가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하느냐. 키워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있을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발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찾고 거기서, 아, 이게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찾아서 올리고 하는데, 이제 막 사건, 사고들이 많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쫓겨서, 이럴 때는 그냥 미서시 프로그램에 있는 일괄 키워드 편집에서 검색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해가지고 줄여서 바로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럼 팔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팔린 거를 수동으로 상세 페이지 이제 한글 번역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고객님한테 연락해서 리뷰 좀 써주세요. 그리고 광고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아직 그렇게 큰 성과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 많이 못 올려서 최근에는 이제 대량에 집중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고요. 리뷰를 받아내고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별 1개짜리가 달리고 뭐 안 좋은 소리가 달리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뭐라고, 내가 만들어서 판 제품도 아니고 진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위탁해가지고 파는 건데 그게 뭐라고 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도 물론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그렇게 쓰셨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판매자로서 제대로 괜찮은 물건, 그런 거를 찾아서 올려야겠다. 좀 좋은 물건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요. 이런 건 아니고요. 다시 이제 시도할 거예요. 이제 잘 나오는 카테고리, 잘 나갔던 상품들 재정비해서 시도해볼 거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될 때까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 배운 거, 그리고 매출 후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복기 영상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제가 이제 쌓아놓은 경험치에 대한 정보성 내용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이제 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날씨도 정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그 봄의 기운을 받아서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풀리시기를 빌고요. 정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만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